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마디 말이 늙은 아버지에게 각오와 조용한 복수를 주었습니다. 주인공은 76세의 김민호 씨입니다.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사는 온화하고 과묵하며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참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믿었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전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여기에 도장 찍어. 가벼운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족 전체를 얼어붙게 하는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반박하지 않고 응이라고 대답하는 척하며 사실 5년간 차지 계약서를 몰래 준비했던 것입니다. 몇 주 후 중장비가 들어오고 평화로운 시골은 파괴될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경찰이 와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약해 보였던 아버지가 소리치지도 때리지도 않고 법적 수단으로 아들을 꺾은 이야기입니다. 첫눈이 내리는 추운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시골 이끼 낀 한옥 지붕 위에 하얀 천처럼 눈이 살짝 쌓입니다.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작은 텃밭을 스치고 늙은 파의 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민호 씨 76 주부는 뜨거운 보리차 한 잔을 우려 오래된 유리창 너머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합 20년, 이 집에서 홀로 지내는 나날. 이 집에는 아들이 처음 걸었던 장소, 작은 벽돌을 쌓은 마당,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300메밀의 달두이 이상의 땅이 있었습니다. 땅을 지켜라. 그게 집의 뿌리다라고. 그런데 최근 이 집이 조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들의 방문이 마음에 파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김지훈 42은 서울의 부동산 회사에 다니며 화려하고 말솜씨도 유창하며 향수 냄새와 스마트폰 벨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귀향할 때마다 먼저 인사말을 늘어놓습니다. 아빠, 건강해? 식욕은 있어? 허리는 어때? 그리고 곧바로 바꿔 말합니다. 사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 좀 넓은 땅이 필요해. 이 땅 써줄 수 있지? 민호 씨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할 뿐, 때로는 생각해 볼게 라고 할 뿐. 2년 전 한 번만 그렇구나 생각해 볼게 라고 흘렸습니다. 그게 지훈에게 약속이 된 모양입니다. 하지만 민호 씨에게 그건 단지 아들을 달래기 위한 말에 불과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집을 감싸는 가운데 민호 씨는 온도를 두고 손을 쬐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후 경제 뉴스. 부동산 시세 하락이 살짝 들리자 재빨리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 방문, 예고 없이 선물 없이. 단지 서류와 쿨한 검은 천가방, 안에는 시린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빠, 저번 이야기 다시 할까? 무슨 이야기? 라고 민호 씨. 기억 없는 척하면서 땅 이야기야. 아빠, 그때 말했잖아. 지금 급해. 서류 정리했으니까 찍어줘. 지훈은 계약서를 펼칩니다. 땅 증여 계약서. 민호와 지훈의 이름이 적힌 지도 첨부. 마지막에 인감남만. 아빠, 이름과 도장 찍으면 끝. 바로 끝나. 민호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화내지 않고 그저 넘겨봅니다. 글자는 선명. 민호 씨는 꼼꼼히 읽을 뿐. 지훈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고객이 기다려 아빠 빨리 라고 짜증. 땅은 안 만질 거니까 아빠가 해준 건 가족을 위한 거잖아. 바람이 문을 흔들고 30년 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고열로 누운 지훈을 업고 병원에 간 날. 아버지가 혼자 시멘트를 나르며 마당에 울타리를 만든 날. 땅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추억과 함께한 기억의 증거였습니다. 봄에 씨를 뿌린 그 밭,
아내의 유골을 묻은 매실나무 뿌리. 아빠 약속했잖아. 괴로워하며 지훈이 반복합니다. 응, 나중에 생각할게. 평소처럼 민호 씨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서류를 바로 돌려주지 않고 방의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가자. 제대로 된 계약을 하는 거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 지훈은 아버지가 정말 승낙했다고 생각하고 서류만 있으면 끝.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마음은 이미 조용한 함정의 한 수에 발을 들여놓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지훈이 귀가한 후 민호 씨는 유선 전화를 들습니다. 상대는 이웃 마을로 이사간 옛 건축사로 지금은 변호사인 박영식 씨였습니다. 박 씨, 부탁이 있어. 땅 계약을 만들고 싶어. 증여가 아니라 차지로. 박영식 씨는 곧바로 분위기를 읽고 목소리를 조금 낮춰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그런 소란은 아니야. 단지 나는 이미 고령이니까 말로만으로는 말이 전달되지 않아. 창문에는 솜눈이 조용히 내립니다. 지붕을 때리는 눈소리, 그 리듬에 맞춰 민호 씨는 자신의 그림자를 봅니다. 가늘고 구부러지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눈빛. 꾸짖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법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수화기를 조용히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겨울의 부드러운 햇살이 흐린 유리창 너머로 오래된 나무 바닥을 비춥니다. 민호 씨는 빛바랜 카키 상의를 걸치고 천천히 단추를 잠갔습니다. 지훈은 어제 서류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나옵니다. 아빠, 준비됐어. 법률사무소는 가까워. 어제 서류 프린트해 왔으니까. 서명과 인감만 하면 돼. 민호 씨는 미소 지으며 거절도 긍정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제대로 법도 정칭 또 소중히 해서. 지훈은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인감 하나로 땅은 정식으로 아들의 것이 되고 합법적이고 확실하게. 변호사 박영식의 사무소는 마을 입구에 작은 2층 건물에 있습니다. 낡은 노소의 간판에는 박영식 법률사무소, 민사자산 상속 등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서울의 화려한 사무소와 달리 조용하고 수수한 분위기. 나무 책장에 서류가 정연하게 쌓여 있고 책상에는 70대쯤 된 은발의 변호사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김 씨 오셨네요. 민호 씨도 깊이 인사하고 아들을 돌아봅니다. 이쪽이 박 씨야. 옛날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한 사이로 지금은 서류 상담도 해줘. 지훈은 곧바로 자신의 서류를 꺼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땅 증여 계약을 체결하려고요. 모두 준비됐으니까 확인하고 인감 찍어주시면. 그러나 변호사 박영식 씨는 그 종이에 눈길도 주지 않고 서랍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실례지만 민호 씨가 준비한 건 이쪽입니다 라고. 쓰인 계약서는 증여가 아니라 차지 계약이었습니다. 지훈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영식 씨는 계약서 묶음을 천천히 지훈에게 밀었습니다. 표제에는 땅 사용 차용 계약 기간 5년, 그 아래에 다여자, 김민호 차용자, 김지훈 지훈은 당황하며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리고 읽을수록 그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제4조, 차용자는 땅의 변경, 건축 개조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대여자는 차용자가 위반한 경우 언제든지 땅 사용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계약 만료 5년 후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땅은 원상 복구하여 반환할 것.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어제 사인할게라고 했잖아. 김민호는 바람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쓰는 건 인정해. 하지만 쓰는 건 소유하는 의미가 아니야. 무엇이든 경계선과 규칙이 필요해. 지우는 일어나려 했지만 박영식 씨가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땅의 합법적 소유자로서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도 사인을 강제하지 않아요. 그 순간 방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고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사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어. 사인하면 단지 빌린 건 이야. 그래도 몇 달 후에는 짓기 시작할 수 있을지도. 아빠는 이미 나이 들었고 5년이면 충분해. 지우는 괴롭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일단 빌리는 걸로. 고마워, 아빠. 민호 씨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변호사에 의해 정식으로 도장이 찍히고 복사본이 각각에게 주어졌습니다. 귀가길 지우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도중에 떡집에서 호떡 한 상자를 사고 어린 시절 아빠가 좋아했던 거라서 이걸로 계약 완료 축하로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무언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호 씨는 담담하게 코트를 벗고 부엌에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뒷마당을 돌며 하나하나의 구역을 눈에 새깁니다. 여기 좋은 땅이야. 역에도 가깝고 팔면 고가로 팔릴 거야. 민호 씨는 김모르는 주전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여기 살 생각이었구나. 지우는 조금 말을 흐리며 쓴웃음 지었습니다. 미래 이야기야. 지금은 아빠가 여기 있어줘서 좋다고 생각해. 민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써도 돼. 하지만 잊지 마. 빌리는 거야. 짓거나 부수면 바로 취소할게. 알았어, 아빠. 지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어도 되는 건 지어도 돼. 하지만 법이 있으면 소송당할지도, 소유권이 누구 건지 모르게 될 텐데. 그는 몰랐습니다. 박영식 씨가 공중계약의 사본을 지자체의 특별땅관리대장에 제출했던 것을. 그로 인해 불법 건축의 조치가 확실히 멈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일기를 펼치고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일부러 고개 끄덕여 아들에게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의미는 나는 포기한 게 아니야. 하나만 지켜야 해. 그건 경계선. 만약 아들이 넘어선다면 가장 먼저 부서지는 건 그 자신이다. 일기를 닫고 주전자에서 우린 물을 붓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마당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없어도 하얀색은 가슴에 찌르는 듯 했습니다. 불과 3주 후 차지 계약부터 평온했던 민호 씨 집 주위에 고요를 깨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민호 씨가 뒷마당의 무에 물을 주고 있는 중에 엔진의 굉음이 들려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수거차인가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며 전원지대의 고요한 아침을 찢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가니 눈앞에는 큰 굴착기가 동쪽 빈터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옛날 아내와 심은 매실나무 고목이 있고 옆에는 옛 우물이 있었습니다. 소형 트럭이 후진으로 들어오며 철근 시멘트, 자루 붉은 벽돌을 싣고 있습니다. 헬멧 쓴 작업원 4에서 5명이 짐을 내리기 시작하고 그 중앙에는 진짜 주역 아들 지훈 씨가 서서 손에는 큰 도면, 팔짱을 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기 기초를 파. 깊이는 1.8m. 주요 기둥은 이 위치에. 나중에 집안 조사업자가 올 테니까. 민호 씨는 다가가 낮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훈 씨는 조금 놀란 얼굴을 했지만 곧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오늘 공사를 시작하려고. 자재도 다 모였어. 네오에게 건축 권한이 있다고. 지훈 씨는 얼굴을 찌푸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장난하나? 아빠한테 빌릴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 설계도, 자금도, 허가도 다 준비한 거야. 지금 와서 방해하면 어쩔 거야. 민호 씨는 무언으로 아들과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분노도 공포도 아니고 단지 깊은 슬픔과 결의의 눈. 그리고 한 손으로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계약서 다시 읽어봐. 제4조야. 써있지? 사용자는 서면 동의 없이 땅의 변경, 개조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훈 씨는 입술을 떨며 험악한 눈빛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나이 들었으니까 내 사업 방해하지 마. 이 땅 수십 년 방치됐으니까 안 쓰는 건 아까워. 게다가 아빠는 변호사가 아니잖아. 계약 따위 이해 안 할 텐데. 그 순간 이웃에 사는 이태웅 씨 60대는 맞은편 베란다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눈살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눈치채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한순간의 움직임이 조용한 연쇄를 부릅니다. 다음날 아침 6시부터 굴착기 소리가 다시. 땅은 파헤쳐지고 매실나무는 베어지고 옛 우물은 잔해로 메워지며 균열 소리가 울리는 중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아침 그냥 문 앞에 서서 그걸 바라봅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단지 무언으로 그는 가구 속에서 공증을 마친 차지 계약의 복사본을 꺼내 봉투에 제대로 넣고 우표를 붙여 시의 건축관리과 앞으로 우송했습니다. 그리고 6날 후 차가운 비가 내리는 아침 경찰차가 조용히 문 앞에 섰습니다. 경기도 건축 지도과라고 쓰인 코트를 입은 직원이 둘이 나타났습니다. 지훈 씨는 임시 천막에서 기술자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직원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축 현장의 책임자십니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다른 직원이 조용히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소유권 없는 상태에서의 불법 건축 및 민사계약 위반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 확인해 왔습니다. 뭐? 지훈은 눈을 크게 뜨고 세차게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대해 체결된 계약은 대여 계약이며 소유가 아닙니다. 시청에 등록된 조항에 따라 어떤 건축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로 공사 중지를 명령합니다. 그럴 리가. 난 제대로 도면까지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신청된 건축 허가는 무효입니다. 이유는 신청자가 소유자도 상업 임차인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 이용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후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대처하겠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작업원들을 돌아보고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모든 중장비를 정지, 현장에서 철수해 주세요. 그 무렵 민호 씨는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차잎 향기가 피어오르는 고요한 부엌, 그리고 그 등 뒤에서 경찰이 들어옵니다. 김민호 씨시죠? 제출하신 계약서에 따라 오늘부터 공사 중지를 실시했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민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이미 충분해. 나는 단지 법 아래에서 제대로 멈추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 얼굴을 붉힌 지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 설마 경찰을 불렀어? 아빠, 그런 끔찍한 짓을 아들에게 해. 불렀던 게 아니야. 계약서를 보낸 거야. 누가 이 땅의 진짜 소유자인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그런 아빠, 나를 조금도 소중히 생각 안 해? 내가 얼마나 돈 들였는지 알아? 민호 씨는 온화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오는 이 땅에 투자한 게 아니야. 네가 쏟은 건 자신의 욕심이야. 고요한 공기가 장소를 감쌉니다. 작업원들은 무언으로 짐을 챙기고 중장비도 엔진을 걸어 천천히 떠났습니다.
차가운 안개비는 아직 그치지 않고 바람이 마당을 스치며 몸을 찌르는 듯 불어갑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아버지와 아들 둘뿐. 하나는 등을 곧게 편 늙은 아버지. 다른 하나는 고개 숙인 젊은 아들. 손에는 이미 효력을 잃은 설계도를 여전히 쥔 채. 멀리서 작은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 하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 빨간 잉크로 인쇄된 명령서를 손에 들고 시공 현장의 모두를 향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본 공사는 땅 사용 계약에 위반되어 있으며 정식 건축 허가도 지주의 동의도 얻지 않았으므로 즉시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짖은 소리를 내는 굴착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운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기계를 내려다봅니다. 그 버킷은 바로 지금 지훈이 리빙의 기초를 만들려던 장소를 파고 있었습니다. 작업 천막에서 튀어나온 지훈은 허리에 손을 짚고 소리쳤습니다. 기다려, 오해야. 이 땅은 내 거야. 아빠가 사용 허가하고 서류에도 서명했어. 그때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김민호의 옛 친구, 변호사 박영식이었죠.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조용히 잠금 장치를 열고 정식 서류 홀더를 엽니다. 저는 김민호 씨로부터 정식으로 위임받은 이 땅 사용에 관한 대리인입니다. 이쪽이 공증된 정식 대여 계약서입니다. 지적과에 보관되며 시청에도 등록됐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차지인은 김지훈, 대여 기간은 5년, 건축 개축 양도는 일체 금지, 위반 시 계약 무효 및 민사 책임을 추궁받을 것. 지훈은 말을 이렸습니다. 입을 벌린 채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서류 확인을 마치고 작업원들을 돌아봅니다. 모든 작업을 즉시 중지해 주세요. 기계류는 2시간 이내 현장에서 철수 부탁드립니다. 현장 감독으로 보이는 40대 남자가 다가와 깊이 머리 숙여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훈 씨로부터 합법적인 땅으로 허가 신청 중이라고 들어서.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기다려, 지훈이 소리칩니다. 계약했잖아. 선금으로 300만 원도 줬어. 작업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쌀쌀맞게 내뱉었습니다. 소송할 거면 하세요. 하지만 불법 공사에는 가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철수합니다. 이후 관여 안 합니다. 그 무렵 민호 씨는 집 현관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등줄기는 곧게 양손을 뒤로 모으고 그 눈은 화내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차가워요. 마루대 양이 들지 않는 겨울 하늘처럼. 그의 시선 끝에는 옛날 병든 때 안아준 아들, 가족 사진 찍은 그 매실나무 아래, 이제 파헤쳐진 황폐한 땅에 패배의 모습을 드러내고 서 있는. 지훈은 달려와 소리칩니다. 왜 그래 아빠? 어떻게 이런 짓을? 나한테 창피 주고 싶어? 얼마나 돈 들였는지 생각해봤어. 계획도 비용도 다 헛되게 할 거야. 민호 씨는 바람소리 같은 조용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누구도 너에게 투자를 강요한 적 없어. 나는 전부터 말했어야 했어. 이 땅은 파는 게 아니야. 짓는 것도 아니야. 나는 아직 살아있어. 아직 죽지 않았어. 아빠는 나를 믿지 않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알아? 이건 모욕이야, 아빠. 거기서 박영식 변호사가 조용히 끼어듭니다. 누구도 당신을 모욕하려는 게 아니야. 단지 법은 법입니다. 정말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처음부터 숨겨서 공사 안 했을 텐데. 그때 뒤에서 다른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 마을에서 오래 산 주민, 신고한 장본인 이태용 씨였습니다. 아침부터 큰 소리로 땅을 파헤치고 누구에게도 상의 없이. 이 땅이 민호 씨 거라는 건 이 마을에서 애들도 알아.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주민들도 수군거리기 시작. 늙었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나? 민호 씨, 그 나이에 아직 이렇게 차분하다니 대단해. 아들, 정말 은혜 모르는 놈이네.
서울에서 실패해서 이제 부모 속이려 했나? 지훈은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습니다. 눈은 붉게 물들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함, 분노, 그리고 자신이 졌다는 사실, 그가 쉽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서 완전하게 꺾인 것입니다. 민호 씨는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갑니다. 아무 말 없이 단지 조용히 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한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조용한 결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민호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아이는 한계라는 걸 모르고 자랐어. 아마 그 원인은 내가 너무 오래 침묵했기 때문일지도 몰라. 아무 말 없이 그는 발꿈치를 돌려 집 안으로, 양손을 등 뒤로 모으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듯 얼굴은 창백해지고 차가운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흐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누구 하나 편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감싸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땅. 그건 이제 그에게 증거이자 패배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3층짜리 주택 설계도. 하지만 그건 이제 단순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김민호 씨가 실제 아들에게 승소했다는 소문은 첫눈보다 빨리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76세, 낡은 한옥집에 홀로 사는 노인이 설마 아들의 손으로 한 건축공사를 법의 힘으로 멈추게 하다니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 지훈은 서울 중소부동산계에서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 이용해 땅을 빼앗으려 한 그 상징으로 업계에서 속삭이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고객은 의심하기 시작하고 투자자는 자금을 철회하고 거래처는 계약을 백지로 돌립니다. 회사 홈페이지는 댓글 기능을 폐쇄하고 풍평 피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아버지한테 빌린 땅에 무단으로 지은 단 하나의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어느 봄밤 조금 쌀쌀한 바람이 부는 중 지훈은 그 한옥 실가로 돌아왔습니다. 옛날 도장 찍어라고 아버지를 소리쳤던 장소. 옛날 3층짜리 꿈을 그린 종이를 들었던 장소. 지금 그 도면은 단지 구겨진 종이 쪼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빠, 돌아왔어.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나 대답이 없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만 들립니다. 마른 잎이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를 냅니다. 집 불빛은 켜지지 않습니다. 자물쇠도 안 잠겼지만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세게 두드렸습니다. 아빠, 미안.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무시하지 마. 부탁이야. 하지만 그래도 침묵은 계속됩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도 희미한 기침도 물이 끓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문득 그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필체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네가 필요한 건 땅. 아버지가 아니야. 지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을 맞은 듯한 충격. 그 짧은 말. 감탄부호도 탓하는 말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마치 혈연조차 끊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현관 계단에 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반성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그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패배한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 집 발코니에서는 이태용 씨가 조용히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살짝 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누구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집 안에서는 민호 씨가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 권의 낡은 노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매일 조금씩 썼던 일기장.
어느 페이지에도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매실나무에서 열매 2개가 떨어졌다. 지훈이 전화 걸어왔다. 목소리가 조금 급했다. 허리가 아프지만 오늘은 햇살이 비쳐 기분 좋았다. 그리고 그 일기장의 끝부분 근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4월 24일 아들이 현관에 서 있었다. 나에게는 눈치채지 못하고 아직 여기 내가 있는 걸 모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마음은 없었다. 그가 원했던 건 명예, 신용,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 그래서 그는 돌아온 거야. 민호 씨는 얼굴을 들고 아내의 영정을 조용히 보며 중얼거립니다. 네오, 드디어 알았어. 아버지라는 건 얼마나 아픔을 받아도 아이에게 한계를 가르치는 거구나. 경기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단지 은빛 달빛이 창을 비추고 늙은 남자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등줄기는 늙은 소나무처럼 곧았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는 하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밤부터 사흘 후, 서울에 있는 지훈의 회사에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단지 봉투 표면에 정갈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혼자 읽어줘. 두꺼운 종이 봉투는 조금 달아있고 정성스럽게 풀칠로 봉해져. 요즘 스타일의 봉함이 아니라 붉은 실로 3번 접어 묶여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지훈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글씨였습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름을 써준 때에 그 글씨야.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해서가 아닙니다. 공포였습니다. 옛날 아버지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지금 무얼 잃히려는 건지 그 모름이 무서웠습니다. 그는 봉을 잘랐습니다. 지훈아, 이 편지는 대면에서는 말할 수 없어서 쓰는 거야. 아버지는 알고 있어. 너는 아버지를 원한 적이 없어. 원했던 건 땅이었어. 하지만 기억하나? 그 땅은 내 어머니가 오이를 심었던 장소야. 매일 아침 대바구니를 들고 모자를 쓰고 아침 이슬 속에서 허리를 굽혔지. 너는 오른쪽 뒤 울타리 앞에서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연습해서 3번 넘어져 무릎을 까지고 그래도 웃으며 다시 탔지. 아버지는 그 장소에 앉아 있었어. 더러워진 네가 돌아오는 걸 수건 한 장 들고 기다렸어. 너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기억 안 한다고 생각하나? 아니야. 아버지는 다 기억해. 잊은 척 했을 뿐이야. 전화가 줄어드는 걸 못 들은 척 했어. 회사 소문을 모르는 척 했어. 매번 귀향이 땅 이야기 설득이라는 걸 눈치채지 않은 척 했어. 하지만 지훈아, 이번 일, 그건 네가 자신의 손으로 옛날 아버지가 겨울 추위 속에서 너를 안아 데워주던 시간을 돌려버린 거와 같아. 그때 네가 떨면 아버지는 코트를 벗었어. 네가 배고프면 마지막 라면을 양보했어. 네가 내일 일 안 가, 놀자라고 하면 아버지는 정말 회사 쉬었어. 하지만 너는 어른이 됐어. 그리고 잊었어. 아마 너는 아버지도 잊었다고 생각했겠지. 아니야.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를 잊은 자를 위해 무언가를 남길 생각 없어. 지훈은 그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은 단지 텅 빈 상태였습니다. 현대적이고 차가운 방 안에 고요가 서서히 짙어져 갑니다. 그날 자신이 아버지를 공사 현장 가장자리에 홀로 서게 한 그 침묵과 같은 무게였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 유리 너머로 저녁 노을이 스며듭니다. 어딘가에서 경기도 하늘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 낡은 땅, 어머니가 심은 매실나무, 인생 첫 발자국 모두 잊고 있었습니다. 이 한 통의 편지가 모두를 불러 일으킬 때까지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고칠 수 없다면 없다는 아프름이었습니다.
한편 민호의 집에서는 작은 방에 고요가 가득했습니다. 불단 앞 아내 영정 옆에서 향 한 가닥이 반쯤 타고 그 쟤는 바로 편지를 쓴 그 페이지로 오늘 편지 보냈어. 읽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20년 숨겨온 마음을 드디어 전했어. 민호는 일어나 차를 따르고 조용히 창밖을 봅니다. 기대도 후회도 없습니다. 단지 고요 속에 하나의 끝이 있을 뿐 아버지란 상처받는 걸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라는 건 법적 장애물로 취급될 만큼 전락해도 영원히 의무를 짊어지는 게 아니야. 김민호 씨의 한옥집. 옛날 아내와 함께 오이를 기르고 어린 지훈이 자전거로 넘어지고 겨울밤에 무거운 발소리를 울렸던 그 장소는 지금 조용히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매매 폐찰도 없고 임대 표시도 없고 단지 흐린 유리 안쪽에 한 장의 송을시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사했습니다. 낙엽 주우고 싶은 분 자유롭게 하세요.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별의 말도 없었습니다. 배웅도 통지도. 며칠 후 이웃 이태용 씨에게 양로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호님, 오늘부터 입소하셨습니다. 새로운 방은 작은 양로원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철로 20분쯤. 6평의 밝은 방. 창밖에는 작은 산맥. 창가에는 간호사가 가져온 화분. 도서실 가까운 방을 선택하고 아침은 마당꽃에 물 주며 무언가 읊조립니다. 시인가요? 라고 물으니 그는 온화하게 웃습니다. 아니, 아내가 생전 자주 했던 말을 다시 읽는 거야. 어느 날 케이스워커가 가족연락처 등록에 대해 모세에 물었습니다. 가족연락처 등록하시겠어요? 아드님 등. 그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 그 이상 누구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우는 아버지로부터 온 마지막 편지를 받은 후 그 집에 돌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몇 번 문 앞에 섰던 적은 있지만 노크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낙엽 떨어진 매실나무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전화할 자격도 편지 쓸 용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았으니까. 약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누구보다 강했다는 걸. 그 후 김랜드 사건은 많은 법학 세미나에서 친족으로부터 땅 착취에 관한 전형 사례로 다뤄졌습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업계에서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대학 법학부에서는 그의 계약서가 교재로 배포되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힘도 소리도 소송도 필요 없어. 단 한 장의 계약서가 부모 불효라는 개념을 다음 세대에 묻는다. 그해 여름. 양로원에서 작은 여름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가족이 보러 오는 중 민호 씨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 베란다에서 후지산이 그려진 낡은 부채를 손에 들고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아무도 안 오면 외롭지 않으세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감사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뿐이야. 누구도 그 말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간호주임의 책상에 한 통의 봉투를 살짝 놓았습니다. 만약 내일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 봉투를 아래 단체에 전달해 주세요. 안에는 편지와 한 장의 서류. 그건 땅을 젊은이들의 농업 보존단체에 양도하는 계약서였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를 잇는 자에게는 땅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파헤쳐진 장소에 다시 기르려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기꺼이 양도한다. 화면에 떠오르는 글자. 화내지 않고 꾸짖지 않고 단 한 장의 계약서로 부모는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다. 사랑은 서면으로 잴 수 없다. 하지만 무관심에는
법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다.